분들, 등가교환님은 오늘 처음 참여하세요. 많이 긴장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 귀중님들이 매너 있게 시청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등가교환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등가교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일반적인 네네.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네, 조금 이게,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영안이 있거나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일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한데, 이게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죠, 제가. 이게 그렇죠. 네. 사회적 인식이. 그렇죠. 이게 제가 대부업을 하는데, 네. 대부업이라 하면은 반반이잖아요. 나쁜 쪽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빌려가는 거 아니냐. 필요로 인해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 문제될 건 없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게 좀 인식을 많이 배려놨죠. 이제 영화에서 남자- 살벌하니까. 예. 이게 솔직히 똥팔이나 남자가 사랑할 때 보시면은 연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오. 그게 완전히 옛날 분들 이야기고 요즘은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불법 추심도 안 되고 네. 채무자들을 쥐어짜봐야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 쥐어짜면 안 좋기만 하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는 담보를 주로 하는데 이번에 좀 땅을 잘못 건드렸다가 좀 제대로 접근입니다.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네네. 일이길래 또 시들무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내주신 거예요. 네, 많은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게 작년 한 8월 말쯤에 40대 남성분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땅이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대출이 가능한지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어떤 땅을 갖고 계시냐, 등기부등본도 확인도 하고 저당 여부 확인하고 공시지간 확인을 해보고 지적도까지 뽑아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지적도 이게 묘가 두 구가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묘가 있는데 묘자리는 돈도 안 되고 이거는 솔직히 좀 건들기가 저도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당시 채무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혹시라도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명의이전이 되게 된다면은 자기 부모님 묘인데 이장도 다 해주고 어차피 부모님 묘가 있는데 이제 돈도 갚을 거라고. 부모님 묘인데 제가 돈 안 갚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 말 맞다나 부모님 묘도 있고 그런 자리지만 그 바로 위에 이제 혐오시설이 공장이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묘자리 포함해서 평수가 작지가 않아가지고 좀 욕심이 났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은 갚을 생각으로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를 하고 담보로 땅을 내놓고 빌려갔겠지만 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은 먼저 매도 계약서랑 다 받아요. 매도 계약서는 다 받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용 인감을 떼가지고 받는데 그게 효력이 3개월까지밖에 안 가요. 오. 인감 발급 날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 떼가지고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먼저 다 떼주고 요즘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 해서 인감 도장 말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정자로 이름 적은 거 그거 떼가지고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고 저희가 공시지가에 한 70% 정도 해가지고 돈을 미리 드렸어요. 네.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돈을 못 갚아서 이게 땅이 터져버리면 이제 묘를 밀고 거기 공장 부지로 해가지고 좀 평탄화 작업을 해서 팔아먹을 생각에 땅을 잡게 된 거죠. 담보를 잡고 이제 첫 번째로 9월 달에 이자는 잘 납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달에는
원금을 다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원금 10%랑 이자 그리고 아까 말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새로 떼줘야 저희가 연장 계약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저희도 무턱대고 2달 돼가지고 돈을 안 갚으면은 그러면 딱 명의이전 할게요 이러고 뭐 명의이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회를 줘요. 원금의 10%도 갚고 이자도 납부하고 서류 새로 떼주면은 연장 계약 받아주겠다. 그러면 또 2달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저희도 이게 서류가 소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9월 달에는 이자를 잘 넣었는데 10월 달 되니까 이 사람이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예.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담보물 하고 돈은 이미 나간 상황이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돈 안 주면 명의이전 하겠다 하고 우체국하고 그 사람 집하고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줬는데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명의이전을 진행해버렸어요. 명의이전 진행하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채무자 휴대폰으로 해서 문자가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뭐 무슨 병원 장례식장 본인 상으로 인해서 발인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네. 직감은 했죠. 예, 그런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예. 저희도 상황 파악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초상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원 하나를 데리고 초상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부조하고 보니까 이분이 결혼은 안 하셨는데 40대 분이신데 같이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사실혼인 관계죠.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분이 주식도 다 날리고 평소에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맨날 노름하고 이러다가 노름빚도 막 계속 불어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빚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는 전해 들었고 주변에 뭐 일가 친척 이런 게 있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묘도 거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화장을 해가지고 이분을 봉안당에 모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명의이전 진행이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처분을 했다. 그렇게 설명만 해드리고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차피 명의이전도 다 진행이 됐고 이 땅을 저희도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분묘 개장 공고를 먼저 올렸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묘를 그냥 아무 허가 없이 파헤쳤다가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업체를 통해서 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을 하고 공고까지 내놓고 이 공고를 내고 100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3개월 정도. 그래서 3개월 정도 그냥 시간을 보냈죠. 그냥 돈 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저희도 뭐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분묘 개장 허가를 저희가 한 11월 초쯤에 신청을 하고 허가 날 때까지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게 올해 2월 25일 날 허가가 났어요.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원래는 윤달에 파묘를 해서 고인을 모시고 화장터로 이동해서 화장 작업 끝내고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뼈를.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다른 곳 봉안함에 모신다 해가지고 알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물어보니까 사실은 윤달에 진행을 하고 이게 손 없는 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월 25일에 허가가 나는 바람에 원래 올해는 윤달이 없는 달이라 하더라고요. 오. 윤달이 없는 달인데 뭐 손 없는 날은 20일이었어요. 2월 20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월 20일이었는데 5일이 오버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성을 다해서 작업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일 뒤에 2월 28일에 작업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고 어차피 뭐 저희 집 묘도 아니고 이러니까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28일 날 작업을 시작했죠. 파묘 작업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저는 원래 그 현장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뭐 어차피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런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이장 하시는 분들도 작업이 노가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참이라도 이제 갖다 주고 해야 되니까 네. 오전에 나와서 김밥집에 가서 김밥도 좀 사고 빵집에 가서 빵도 좀 사가지고 작업하는 곳에 올라가게 돼요. 땅에 올라가니까 검은색 그냥 차 한 대하고 리무진 아닌데 뭐 한 장례하는 차 같아요. 검은색 차 한 대랑 트럭 한 대랑 포크레인 작은 거 그리고 인부 3분하고 그중에 오야 한 분 해가지고 총 4분이 계시더라고요. 4분이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근데 또 이게 그 아예 안 올라갔으면 제가 궁금할 일이 없겠죠. 근데 올라가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살면서 뭐 이상하고 묘지 파헤치는 걸 언제 보겠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호기심에 가서 보게 됐죠. 예. 이제 제가 올라갔을 때는 묘만 이렇게 파가지고 그 관 뚜껑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아직 그 뚜껑을 안 딴 상태예요. 이제 묘가 2개가 있는데 1개만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좀 그래도 날이 춥고 이래가지고 해도 늦게 뜨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완전 새벽부터 나오신 게 아니라 한 8시 다 돼서 나오셔서 작업을 진행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해 뜨고 나서 이제 참 좀 드시고 하시지요 이러면서 참 먹으면서 대충 설명은 들었어요. 이게 꺼내가지고 뭐 무슨 판이라는데 그 판에 올려놓고 이제 유골을 따로 모셔가지고 예를 갖춰서 뭐 그래 지내고 간단하게 술 따르고 절하고 이래가지고 봉화나무로 옮긴다 그런 얘기 듣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참만 놔두고 가려다가 궁금한 마음에 이제 구경을 했죠. 네. 구경을 하는데 안에 한 분이 내려가셔서 그 뚜껑을 열리니까 아예 그냥 통통하더라고요. 이게 시신이 아예 막 썩지도 않고 뭐 방금 묻은 것처럼. 그래서도 이 뭐지 이러고 안에 구덩이 들어가신 분들이 시신을 투습하려고 이렇게 만지니까 푹 들어가더래요. 그분도 놀래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이러고 확인을 하셨는데 그 수위에 솜을 이렇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고 고인이 생전에 이제 쓰시던 물건하고 그런 걸 같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도 계속 이장하러 다니고 이러면서도 생전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갈묘를 만들어 놓은 거는 처음 본다. 이게 아예 큰 사고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시신 수습이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건만 들어있고 손톱 발톱 막 이런 것만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놓은 건 처음 본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고인이 쓰던 물건들을 다 태우고 제가 떨어진 자리에 흙을 퍼가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넣어놨겠죠. 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옮기고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뭐 그렇게 하시라 뭐 끝나고 뭐 이러면 하고 지금 묘목 이런 거는 좀 배워내고 평탄 작업만 좀 똑바로 해주고 가세요. 그렇게 해놓고 저는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사우나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도 하고 간간히 차 한잔하면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큰일 났대. 먼지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손주 잃기 싫으면은 퍼뜩 정신 차리고 가서 말리라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셨대요. 저는 되게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얼굴은 영정사진으로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꿈에서 깨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해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별일 없다 뭐 엄마가 뭐 알아서 해라 이러고 뭐 별일도 없고 엄마 아빠 건강이나 잘 챙기라 얘기하고 끊었어요. 제가 전화를. 그렇게 끊으면서 조금 마음속으로는 찝찝했어요. 이게 굳이 제 업이고 이렇게 해서 뭐 땅을 제가 취하게 됐는데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걱정만 하지 뭐 좋을 게 뭐가 있겠노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날 친구들하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그날은 잠을 잘 잤어요. 제가 잠 잘 자고. 근데 다음날부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막 계속 속도 더부룩하고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네. 뭐 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한 3일 정도는 별일 없이 그냥 몸 컨디션만 안 좋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분묘이장 업체에서 화장하고 판매했을 때 나온 공사 대금 있잖아요. 그 금액을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돈은 줘야 되니까 그때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오야로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포크레인 타시는 분. 그분이 이제 화장 작업까지 다 진행하실 때 시키시고 다 하셨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거는 왜 사람 전화 안 받지? 이건 돈 빨리 주고 이제 정산할 거 정산하고 저도 이제 제 볼일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도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처음에 전화드렸던 그분으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분이신데 초상이 났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날 포크레인 타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파묘한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 다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신을 뭐 잃으셨는지 뭐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차가 이제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연락을 못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공사대금은 지급해줘야 되고 거기 일한 분이 그분 혼자가 아니고 4분이서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실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 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알겠다 이렇게 뭐 일이 됐지만 뭐 발인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할 말은 없었지만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조상은 갔겠죠. 가서 이제 좀 금액도 더 내고 뭐 지불하고 이랬을 텐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돌아가셨을까 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막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날따라 저도 3일 동안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금하고 이런 거 다 결제해주고 집에 와가지고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밑에 직원들한테 일 좀 해라 얘기하고 좀 일찍 집에 왔어요. 이제는 쉬려고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켜놓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제 꿈에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제 꿈에 이제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가 너는 힘이 없어가 여기까지인 것 같대. 이래 우리 손주 쓰레 독한 것한테 물리가 우연호 정신 퍼뜩 챙기래 하고 할머니가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에서 탁 깼어요. 그냥 엄마하고 비슷한 꿈을 꾼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뭐지? 진짜 내가 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좀 경험도 없는데 그냥 신경 쓰이고 조금 찝찝해서 내가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물 한 잔 딱 먹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꿈꾸고 이제 소파에서 자서 그런갑다 해가지고 여태껏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쌀쌀하고 이랬으니까 항상 집에 온수매트하고 켜놓고 지낼 때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TV 끄고 이제 불 끄고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제가 누웠는데 전기장판 틀어놓은 게 이제 뜨끈뜨끈하고 이래가지고 좀 개었네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온수매트는 막 온도가 그렇게 빠르게 안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는데 되게 뜨거운 느낌이 막 들면서 가위에 같이 팍 눌려요. 이게 가위도 제가 살면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눌려보고 가위를 한 3개월 정도 시달리는데 이 가위가 오면서 이제 온몸을 꿈쩍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정신은 맹한데 이제 가위가 눌려가지고 몸은 막 안 움직이지. 몸에 안 움직이는데 뭐가 막 몸에 기어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느낌, 거칠거칠한 게 막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그런 느낌 오는 부위마다 되게 뜨거운 뭔가를, 누가 쉽게 설명하면 유리잔에 커피 담아놓으면 뜨겁잖아요. 그게 스치는 곳마다 누가 그 뜨거운 물을 팔팔 끓이는 그런 물을 갖다가 대는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온몸이 막 불탈 것처럼 뜨겁고, 잘 때 저는 또 빛이 들어오면 잠을 설치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자요. 그래서 방이 정말 어두컴컴한데
그런 촉감만 계속 오고 뭐 느껴지는 것만 그렇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몸이 막 흐물흐물해진 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제가 기절했어요. 기절을 하고 이제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는데 진짜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난 것처럼 아파서 일도 못 가고 그날은 집에서 좀 쉬게 됐어요. 집에 막 쉬면서 식은땀도 너무 많이 나고 열도 이제 재보니까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을 좀 못 나간다. 그러니까 니네가 일 다 봐라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집에 있으면서 몸까지 아프니까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적인 부분 빼놓고는 뭐 TV나 휴대폰을 봐도 막 머리 아프고 속도 막 계속 메스껍고 그래가지고 뭐 시켜 먹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자는 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자는 거 말고는. 근데 이제 잠을 잘 때마다 계속 가위에 눌리는 게 제가 이게 가위에 계속 눌리기 시작하니까 낮에는 집이 조금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낮에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을 때 수의를 입은 시신이 얼굴까지 다 감싼 그 수의만 딱 보여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두 번째 묘에서 나온 그 시신 같아요. 그게 제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자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침대에 이렇게 탁 서서 있어요. 근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파묘하는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 충격을 좀 심하게 받았나 보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나 싶은 생각이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신이 90도로 저한테 팍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 쪽으로 팍 넘어지는데 몸이 너무 고통이 막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처럼 온몸이 막 다 찢어지고 타들어가는 고통이 아주 짜릿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몸에. 그러면서 바로 기절했어요, 그냥. 바로 기절을 하고 이제 눈을 뜨니까 이제 한 저녁 7시, 8시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이제 아파트에 혼자 살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데 무섭잖아요. 좀 썰렁하고. 그래서 일단 막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온데 불을 다 켜고 TV 소리도 막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으면 막 소금 뿌리면 좀 낫다 하잖아요. 소금 뿌리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하기 전에 온몸에 소금 다 뿌리고 소금 가지고 막 가글 하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또 몸이 아프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민간요법 비슷하게 조치를 해놓고 속으로 이젠 괜찮겠지 이래 생각하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다시 불 다 끄고 잤어요 제가. 근데 이제 불 다 끄고 잠에 들었다가 낮에 이제 잠을 좀 많이 잤으니까 자다 보면 새벽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새벽에 잠이 딱 깼는데 깸과 동시에 또 가위를 눌리게 된 거예요. 이제 새벽에 잠이 깼는데 귀에 소리가 막 또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그렇게 안 많아요. 저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저희 어릴 때 완전히 어릴 때 뭐 그럴 때는 전통 방식으로 뭐 장례를 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소리하고 막 상여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야.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상여 소리 이런 거는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종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러면서 막 곡소리 나고 제가 기억나는 게 딱 4글자밖에 없어요. 누가 옛날 노래 부르면서 길 떠난다 하면서 계속 뭐 판소리 비슷하게 막 길 떠난다 막 이러면서 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옆에서 막 사람들이 우허이 막 하면서 뭐 추임새 넣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감님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들리다 보니까 온몸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가위에 눌린 상태인데도. 그러면서 그 소리를 내시던 영감님이 종소리를 탁 멈추더니 갈 길이 없다, 갈 길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갈 길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가위에서 팍 깼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가위가 풀리자마자
와, 나 집에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119를 불렀어요, 제가. 그냥 병원에 가 있어야지.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병원 갈 정도로 아프진 않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너무 아파서 집에 못 있겠다. 병원 치료받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4일 정도 입원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분들도 이제 막 들락날락 하니까 그나마 이제 혼자 있는 거보단 좀 나아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가위 눌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링거 맞고 이렇게 있으면 간간히 이제 와가지고 링거 잘 들어가나 봐주고 뭐 왔다 갔다 해주니까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안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4일 뒤에 갑자기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활동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퇴원을 했죠. 저는 집에 가기 정말 싫었어요. 그냥 병원에 지내고 싶었는데 가락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른 환자들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컨디션도 좀 회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집에 갔죠. 가서 이제 그래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태껏 헛건 거 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갔는데 밀린 업무하고 여기저기 이제 유선상으로만 업무를 보고 저녁 먹고 이제 컴퓨터로 게임 좀 하다가 잘라고 이제 누웠어요. 근데 이제 눕자마자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 암막 커튼을 다 쳐놨는데도 불타는 수위가 눈앞에 막 스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불타는 수위? 예, 제가 봤던 그 인형 그 얼굴은 안 나오고 불타는 수위가 스명하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여자가 말을 하는데 고통 속에 절규처럼 들리더라고요. 날카롭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막 물속에서 말한 것처럼 막 이래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목에 막 연기가 들어오는 느낌이랑 함께 너무 매캐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매캐한 연기가 이게 군대 가면 이제 CS 탄 터트리면 그 화성방 할 때 그 참 막 매캐한 게 막 기침 계속 나오고 막 침도 막 질질 흘리고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죠. 마인드 컨트롤 막 했어요. 아직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다. 혼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다 가위가 깨가지고 이제 도저히 잠을 다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그냥 지새웠어요,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7시 반쯤 되면 집에 어른들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엄마, 나 사실은 담보로 땅을 하나 묻는데 그 땅에 이제 묘지가 있어가지고 이장했다. 근데 이장하면서 이장한 사람도 죽고 엄마가 그때 할매 꿈 얘기했다시피 나도 할매 꿈에 나오고 지금 가위도 눌리고 막 흑게 보인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얘기를 듣더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집에 어른들하고 말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왜 네 멋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 사단을 만드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게 숨긴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나도 꿈처리도 뒤숭숭하고 내 이런 꼴을 할 줄 알았다. 끊어라 이 카드만 엄마 끊더라고요. 그 카드만 엄마 끊더만 혼자서 이제 진짜 못된 건가 내가 지금 잠도 똑바로 못 자고 일에 시달려가 될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앞이니까 부뜩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려갔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본적 아버지 동네 있잖아요. 저희 본적이 있는 동네에 무속인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찾아갔죠. 가니까 이제 무속인 할머니가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랬어요. 나 옆에 많이도 붙었다. 지금 다 띠내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될 기라면서 탄내가 진동한데 고약하다 고약해 이러더라고요. 나는 음도도 안 난다. 그래도 이놈아가 기가 세가 함부로 어떻게는 못할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가 좀 세가지고 함부로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네가 대화로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대화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가인을님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무속인 할머니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적 3장 써주는 게 전부라 하면서 이래 이야기하면서 부적을 써주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한테 써준 거는 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적은 이미 귀가 너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끼고 해오 행구 여부라고 선신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면서 한 장, 그리고 너한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부적을 한 장, 그리고 귀문 관살부라고 이거는 네가 빙의가 안 되게 도와주는 부적이라고 그렇게 3장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몸에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해결이 되면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리고 뭐 추후에 이 사태를 자기는 신력이 약해서 해결을 못하는데 좋은 신력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 따로 연락을 주신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가게에 시달리다 보니까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한 명 불렀어요. 불러서 둘이서 소주 한잔 적시고 같이 잠을 자는데 이게 부적의 효과는 개뿔 가위가 또 오더라고요. 이게 가위가 왔는데 그래도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고개하고 몸은 안 돌아가도 심적으로는 좀 낫더라고요. 심적으로는 좀 나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안정을 찾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또 했죠. 몸이 왜 이러냐. 그때 뭐 잘못됐나, 뭐 암인가, 몸에 암덩어리 이런 게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맨날 가위 눌리고. 근데 이제 그 무서워서 이랬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또렷한 목소리로 카랑카랑한 여자분이 내가 누울 자리 돌려줘 이러더라고요. 남편도 아들도 나도 갈 곳이 없어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안 돌려주면 돌려줄 때까지 괴롭힌다면서 내가 너 잘 되는 꼴 두고 볼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오만 쌍욕을 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겁이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몸을 막 친구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눈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게 친구가 누워 있어야 할 옆자리에 침대 위에 관이 있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너무 괴로워서 저는 속으로 막 쌍욕을 했어요. 뭐 하도 막 그런 걸 자꾸 보니까 기절도 안 하고 거기서 혼자서 누워가지고 가위 눌린 채로 막 울면서 욕을 막 했어요. 속으로. 막 욕하면서 진짜 왜 나한테 하냐. 속으로는 그래 생각하면서 네 아들이 돈을 안 갚고 그래 돼가지고 나는 돈 지불 다 했고 그렇게 됐고 또 너네 치운다고 내가 돈까지 써가면서 다 치웠는데 솔직하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죠. 왜 나한테 그러냐. 자, 왜 대체 나한테 그러냐. 왜냐면 저들 아들이 돈 필요해가지고 그 땅 담보로 해서 나한테 빌려간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쓴 돈이 니네 노잣돈보다 많이 들어갔을 텐데 니네가 나한테 이러면 되는 거냐. 계속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한 보자고 그냥 속으로 다짐을 막 그랬어요. 속으로는 저도 산진수전 다 겪었고 내 돈 주고 내가 가진 땅인데 너 진짜 내가 돈 써서라도 잡아다가 지옥까지 택시 타 보내준다고 속으로 그래 생각하면서 이승이든 저승이든 돈 있으면은 뭔들을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거를 막 내뱉으니까 갑자기 멀리서 메아리 치듯이 남자 하나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더니 가위가 탁 풀리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 채무자 목소리 같아요. 근데 멀리서 하도 멀리서 이제 메아리 치듯이 그래 들려가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땅을 아예 평탄 작업하고 뭐 공구리 다 쳐버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측량 회사부터 찾아가서 측량부터 하고 중기업체 불러서 땅 다 평탄화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부터 싹 다 밀어버리고 이제 평탄을 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묘자리는 진짜 좋은 땅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 돌도 별로 안 나오고 뭐 그게 정상인데 팔 때마다 계속 그냥 돌 나오고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이라서 막 파다 보니까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게 장비를 공텐을 부르는데 그 공텐이라 하면은 포크레인 중에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국내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큰 포크레인을 집었는데 그게 파내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그런 바위들이 막 작업할 때마다 한두 개씩 나와서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 땅 그냥 평탄하게 작업하는 게 이게 원래는 산이에요. 완전히 잔디 다 깔린 묘자리였는데 다 파지낀 거예요 제가 일 받아가지고. 이게 평수가 이쪽 밑에 땅만 800평 나오거든요. 그런 땅을 그냥 평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공장이 나 있는데 위쪽이 전부 혐오 시설들이에요. 혐오 시설들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제 땅을 다 막 평탄화를 하고 박사를 이제 내놨잖아요. 박사를 내놓으니까 가위를 계속 눌렸어요. 몇 달 동안 3개월 정도. 그러면서 저걸 평탄하면서 보니까 가위 눌리고 막 가위 눌리면서 나오는 그 흉측한 것들이 저를 하루하루 갉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평탄 작업을 2달 정도 하고 우여곡절 그때 평탄 작업이 끝났고 이제 저기에다가 시멘트 작업만 하면은 귀신들한테 빙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공구리를 다 칠라 그랬는데 이게 5월쯤이었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제 윗니가 싹 다 부러지고 박살나는 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꿈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꿈 해몽을 하자면은 제 윗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꿈이라면서 뭐 그래 얘기해가지고 저도 뭐 미신 같은 거는 잘 믿지도 않고 꿈도 이제 저런 꿈을 살면서 꿔본 적도 없고 이런데 괜히 불길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할머니 무당을 찾아갔어요. 본 적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보통 귀신이 약이 오는 게 아니라고 대체 어떻게까지 했으면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건 좀 위험하다고. 이게 내일 내가 그 묘자리에 가서 상황을 내가 좀 봐야겠다. 오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주소지를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제가 내일 오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날 오전에 모시러 갔어요. 그래서 자리를 한번 보시더니 아이고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화마 같겠다면서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불을 조심하라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오구굿을 준비해야겠다면서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구굿? 예. 네. 이게 오구굿이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표준어로 하면은 천도제 같은 게 이게 귀신을 이제 천도시키는 그런 굿인데 그거를 이제 진행하기로 하고 자기가 아는 무당을 뭐 불러준다 하면서 진짜 신력이 강한 분이니까 믿고 맡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이제 씻으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완전 진짜 페인처럼 다크서클은 막 잔뜩 내려왔지. 피부는 막 검티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살도 막 15kg씩 빠지고. 그래서 진짜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고 마음고생하고 어디 가서 솔직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누가 남들이 뭐 네가 악하게 이래서 벌 받은 기다 이런 소리 아니면 미친 소리 한다 할까봐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뒤에 무당 할머니가 청도에서 유명한 무당분을 모셨다고 청도에 가면 무당바위라고 있는데 그 바위의 전설이 뭐 대충 듣기로는 무당이 다른 마을에 뭐 구타러 가다가 다 죽었대요. 근데 이게 비랑 막 천둥 이런 게 너무 많이 쳐가지고 무당 6명이 비 피할 겸 이제 어떤 뭐 동굴에 들어갔는데 신이 노해서 그 무당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는가 무당들이 들어간 그 동굴을 번개로 막아버려가지고 그게 바위가 됐다 뭐 그런 전설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을 모시는 무당이래요. 육무당을 모시는 무당이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분이 찾아오신다 해서 기다렸죠. 근데 이제 좀 금액을 세게 부르시더라고요.
자기네들 신 모시는데 제사비, 복채, 뭐 천도비, 촉감 뭐 이래가지고 그 막 붙여가지고 한 6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솔직히 돈이 중요한 것보다 솔직히 이 땅만 뭐 잘 풀려가지고 뭐 팔면은 그 돈보단 더 버니까 공시지가에 한 3배, 4배씩 받을 수 있는 땅인데 평탄화도 다 해놨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시달리고 윗니가 뭐 다 박살나는 꿈까지 꾼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보면서 오구굿을 진행하는데 이야 이거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분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한력이 너무 강하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서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안 되면 도사님이라도 불러서 그 도사님이 그 막 달마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산에서 수련하는 네. 스님들. 그런 분을 불러서 강제로라도 천도를 시켜야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미신 같은 거 안 믿으니까 속으로는 네. 이래 생각했어요. 아, 정말 돈 뜯달라 그러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표정은 돌아가는데 이미 뭐 하기로 해서 청도에서 여기까지 모셨는데 제가 또 이게 뭐 캔슬 낼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굿을 막 진행하면서 막 여러 가지 굿을 같이 했어요. 땅에 대한 굿도 하고 제승사자 불러가지고 뭐 사자밥 차려주는 굿도 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굿을 한 5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굿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빙의도 되고 뭐 이래저래 상황 발생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빙의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죠. 뭐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연기인지 뭔지 솔직히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헌묘에서 나온 그 귀신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빙의가 됐다고 이제 무당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채무자 어머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로 변을 당해서 시신 수습을 못했대요. 그래서 저렇게 장례도 지내고 헌묘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이것도 뭐 무당이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어요. 어차피 뭐 그 관계된 사람 다 죽었는데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가윈을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뱉어내고 싶은데 일단은 달래줘야 되는 곳이니까 안 하고 참고 있는데 돈 빌려주고 땅을 뺏어가도 유흥수지 몇 자리까지 탐을 내나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천벌받을 놈이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간 괴롭힘 당하고 울분이 정말 많이 쌓였어요. 좋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빙의된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툭 까놓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한다. 네 아들놈이 돈 빌려가서 만약에 돈 빌려가면서 돈을 못 갚으면은 묘도 이장 다 해준다고 했다고 원망할 거면 네 아들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를 원망하냐. 나는 그러면 따지고 말해서 돈 잃고 이 땅에 돈 묻게서 손해보고 지금 공사비에 니들 무서워서 손해본 채로 살아야 되냐. 나도 부모가 있고 내 조상들 제사밥이라도 매년 챙길라봐 돈을 벌어야 뭐라도 하고 살 거 아니냐고. 왜 네 자식이 버린 일을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냐고. 제발 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꺼져라. 나는 니네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치가 떨려. 제보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 괴롭힌 거는 여기서 참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내 가족들 건들면 내가 죽어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너네 괴롭히고 다음 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니네 종처럼 부리고 괴롭힐 거고 그럴 거니까 그냥 이승에 미련 버리고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데 가시라고. 여기서 말 안 통하면은 강제로라도 지옥이든 어디든 보낼 거라고. 나 좀 제발 내버려두라고 부탁입니다 하면서 빌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 심정을 이해를 했는가. 무당이 이제 안 올 끼라면서 자기네들도 묘자리 빼앗기고 억울한데 가뜩이나 이제 참사로 죽는 바람에 이승에 한이 많은 귀신인데 그 묘를 건드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이래저래 원한이 있어도 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뭐 설득을 해서 뭐 좋은 데 같이 갔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뭐 별일 없을 거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네 할머니한테 받았던 부적을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이제 저도 간단하게 술 올리고 제사 지내고 향 끄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도사까지는 안 불렀는데 일이 뭐 좀 풀려서 해결이 됐어요. 그게 한 6월달쯤 해결이 다 됐어요. 그게 다 돼가지고 그 땅에 이제 공구리도 치고 해야 되는데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이 땅에 지쳐가지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솔직히 뭐 돈 빌려가는 사람들 노름하고 뭐 이런 거 뭐 어디 쓰는지 저는 돈이 관심도 없어요. 빌려주고 돈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담보 없으면 돈이 안 나가니까 담보나 가져가면 되고 이런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는 땅에 욕심이 나서 몇 자리까지 담보로 걸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다시는 안 건들 것 같아요. 이런 땅은. 왜냐면 제가 이 닉네임을 등가교환이라고 한 이유가 대부업자들은 참 이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면 받는 만큼 줘야 되고 주는 만큼 받는 게 등가교환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계기로 제가 이 몇 자리에 욕심을 내서 그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가 될 줄은 정확히 저는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일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근데 등가교환님 이거는 솔직히 듣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구는 등가교환님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 그럴 거고 누구는 아니 그 귀신 쪽은 당연히 그 아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그렇게 나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확실히 사람은 과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그렇죠. 이런 선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이게 추후에 들은 얘기인데 네. 원래 선산은 아니고 좀 돈이 있을 때 얘기로는 그래요. 솔직히 뭐 어머니가 그 참사로 돌아가셨다는 건 그건 뭐 무당주장이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신빙성이 없는 얘기긴 한데 같이 살았던 그 부인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셨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오셨었어요. 네. 땅 때문에 찾아오셨었는데 얘기하기로는 부모님을 일찍 예이고 원래 기존에 3대 독자라 그러더라고요. 3대 독자라서 이제 일가 친척도 드물고 다 여성분들이고 이래가지고 묘 관리해줄 사람도 없고 이랬었는데 3대 독자고 이제 집에서 워낙에 예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땅이 정말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정리를 받아서 그 돌아가신 채무자분도 대단한 게 술도 그렇게 좋아하고 돈이 그렇게 없는데도 어디 가서 남 돈은 그렇게 잘 땡겨와서 쓰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랬는데 물론 저도 뭐 그분한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뭐 지분이 아예 없진 않을 수도 있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합법적으로 하고 담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그게 다거든. 근데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갖고 뭐 이런 땅을 취하긴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돈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건을 알고 받은 거예요. 그럼 갚아야죠. 네. 그 갚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은 거를 등가교환님이 이제 들어간 건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가교환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업 하시는 분들 선산은 담보로 잡지 마세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선산뿐만 아니라 남의 땅이라도 토지 잡고 이런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등가교환님께서 시원하게 그냥 이야기를 싹 다 해주셨네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다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야기로 인해서 등가교환님도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이 부분은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또 듣기 힘든 직업괴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사장이나 뭐 장례지도사분들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대부업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실 때 정말 치가 떨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보다 사람보다 무서운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봉다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봉다리님한테. 근데 이제 오늘 하루에 전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차차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네.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봉다리님. 예, 오랜만에 오니까 제일 처음에 시들모 했던 그때처럼 많이 떨리네요. 아이고, 그렇죠. 네. 오늘 정말 많은 귀족님들이 또 찾아와 예. 주셨고, 걱정도 예.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살면서 요즘에 과학이 정말 발달한 시대에 살지만, 이런 얘기를, 좀 비과학적인 얘기를 어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네. 항상 제가 덜비님한테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귀족님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할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예. 차차 앞으로 들려주실 거라고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도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인 거 저는 압니다. 그래도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네, 알겠습니다. 봉다리님에게 같이 외쳐보네요. 렛츠 가! 예,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예, 제가 마지막 시첩을 하고 나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1년은 안 지났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일이 있었고요. 우리 귀족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좋은 얘기를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비보를 또 전하게 됐어요. 예, 제가 올 봄에, 제 인생에 같이 모든 어렸을 때부터 처음 옥화상 귀신을 마주했을 때부터 저 인생을 같이 해왔던 제 형님을 보내게 됐어요. 네네. 예, 돌아가시게 됐고요.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제가 우리 돌비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귀족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안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반빙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형님이 저한테 남겨준 메시지는, 너무너무 지금까지 살면서 동생인데 형으로서 챙기지 못했고, 나약해서 너 뒤에만 항상 숨어 있었다. 미안하다, 동생아.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네 형으로 태어나서 너에게 네 바람막이를 해줄게, 이렇게 하고 떠나셨어요. 네. 형님이 떠난 디테일한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마음 정리가 많이 안 돼서, 예, 이게 시들물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3분을 보내셨거든요. 네, 보냈거든요. 맞아요. 아버지부터 해서 어머니, 그다음에 형님까지 이제 다 보내게 됐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고아가 됐죠. 고아가 됐는데, 정말 좌절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안 돼서 귀족님들 찾아뵈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 나름대로 그 옥가상 악연의 그 질긴 악연을 끊기 위해서 무속 신앙에도 연계해서 노력도 해보고 네. 많은 주변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결국은 제가 형님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도 저는 이제 지켜야 될 딸이 있고 맞아요. 또 딸이 있고 제 와이프가 애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보냈을 때보다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그 힘듦에서 벗어난 건 다 벗어난 건 아니지만 아마 평생 제가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또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게 됐고, 제 나름대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곳이 또 이곳밖에 없어요. 네. 글비님하고 우리 규정님들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절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들을 다니면서 지금 투어를 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다녔던 절을 이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평소에 저를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던 만신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방법을 좀 지금까지 몇 년, 수십 년을 지금 이렇게 왔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네. 우리 무속 만신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독교 쪽으로 방향을 제가 잡아봤어요. 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라기보다는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 제가 성당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옥화상의 귀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교를 다 떠나서 너무 순수 악이다 보니까 우리 만신분들도 더 이상 이게 막을 수가 없고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형까지 제가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게 천주교였습니다. 네. 뭐 천주교, 기독교 따로 이렇게 뭐 분리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형님 뒤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엄마도 힘들고 애들도 되게 이제 그런 것들 보이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또 훌쩍 떠났죠. 훌쩍 떠나서 서울 근교에, 경기도 근교에 있는 기도원을 찾았어요. 여러 군데 기도원을 찾다가 제가 너무 이제 슬픔에 억눌려 있다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참을 지금 이렇게 영상에 올라 있는 거 보면 제가 옥화상 그 악기를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제가 이제 악의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주변인들을 만나게 되면 주변인들이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못 가고 애엄마도 못 가고, 그래서 제 스스로 사람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라고는 얘기 못 해드리는데, 제가 기도원에 서울 경기도 근교에 있습니다. 예, 근교에 있는 큰 기도원을 제가 못 갔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수소문해서 아주 작은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한 10대 명도 안 되는 그런 기도원을 제가 찾았어요. 그렇게 된 게 이제 이곳저곳 다니다 기도원을 찾다가 그곳을 찾아간 게 초여름이었습니다. 초여름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제 근래 근황보다는 제가 차차 그 얘기는 해 드리고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차차 해 드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겪었던 참 기묘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여름에 이제 아카시아 꽃이 좀 지고,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옥화상 그 앞길을 제가 몸으로 받고 난 다음부터 드문드문 기억을 상실을 해요. 작년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 재작년에 몇 월 달에 몇 월 달, 이 사이사이에 어떤 기억 상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게 단기 기억 상실이고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지우는 거라고 살다 보면 괜찮다. 이게 다시 기억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내가 저번 주에 뭐 했지? 이럴 정도로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빙이 되고 뭐 헛소리하고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좀 기억이 안 난다.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안 난다. 그 정도였는데 제가 올 초여름에 이제 기도원을 들어가서 기도를 들어가고 관계자분들 만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원에서는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단체적으로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단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 딱 저에게 맞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톡을 이렇게 보면 딱 한 사람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 딱 하나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면 서 있으면 딱 한 180 정도 높이에 정말 한 사람 한 평 정도 공간입니다.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제 아버지의 어떤 과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옥화상 귀신 그 다음에 그 악령들이 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들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복수를 하고 싶고 정말 사람 같았으면 죽이고라도 싶을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한 20일 정도 미친 듯이 기도를 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이 한 7시 그러니까 해가 아직 안 졌었어요. 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7시인가 7시 좀 넘어갈 때쯤에 이제 제가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좀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인적이 좀 드문 곳인데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리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산을 내려가야 됐었어요.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저수지가 그러니까 저수지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놓고 농사할 때 쓰는 물로 이렇게 하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에 차박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때 제가 차박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코로나 시즌에 이제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차박이 많이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몇 분들이 계셔서 저렇게 참 나도 평범한 가정생활로 돌아가서 내 아이들과 저렇게 차박도 하고 놀러 다니고 싶다 하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쯤이었어요.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날 7시가 좀 더 됐을 무렵이었는데 내려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날이면. 네. 평일이었거든요. 주말은 되게 많이 오는데 평일이었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다른 차들은 하나도 없고요. 승합차였거든요. 뭐라 그러죠? SUV. 예, SUV. 차가 딱 한 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의 아줌마, 그다음에 한 8살, 9살 정도 되는 꼬마 여자아이 단둘이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도 쳐다보고 그래서 내 큰 딸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겠다, 예쁘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고 지나갈 때마다 그날부터 계속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곳에 계속 있고 이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무슨 사연으로 단둘이 와 있을까, 이혼을 했을까, 뭐 이런 잡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러 왔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처음 그 아줌마를 보고 또 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2주가 지나고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근데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헛것을 또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제 몸에 이제 악의 기운이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카시아 향기가 딱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카시아 향기가 딱 나는데 제가 시들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처음 귀신을 접하게 되면 냄새부터 맡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죠. 예. 잠깐만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네. 아카시아 향기를
딱 나길래 지금 이제 초일이면 아카시아가 이제 지고 푸르를 때인데 아카시아 향기가 탁 나더라고요.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나고 저녁밥을 제가 이제 죽을 먹으려고 싹싹 걸어가는데 그 제가 기도했던 토굴에서 나올 때 밖에 그 아줌마하고 꼬마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사람하고 말을 섞기가 되게 싫었어요. 네. 어떤 누구하고도 말을 하기 싫어서 예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만 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 저기서 차박하신 분이 아직도 안 가고 계셨나 아니면 또 다시 올라오셨나 또 집에 갔다 오셨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아카시아 향기가 코끝을 다 향기가 스치는데 예전에 제가 시들매에서 참여했던 그 아카시아 소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이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안 좋은 데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찬도대접 지내줬는데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밥을 먹으러 죽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왜 내가 숙소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숙소로 딱 들어가는데 숙소 문고리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메모 붙여놓고 예. 거기에 아카시아 잎사귀가 몇 개 붙어서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 메모도 없이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그냥 떼고 들어가서 씻었어요. 너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씻고 있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계속 나길래 내가 또 흔들리나 보다. 내가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탄이나 마귀들이 나를 이렇게 어떤 시험에 들게 하는가 보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는 별거 없어요. 제가 옷 갈아입는 데는 그냥 이불하고 베개하고 아주 조그만 밥상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 나무로 된 게 벽에 이제 걸려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왼쪽으로 기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흔들리면 그러지 않을까. 이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제자를 했죠. 똑같이 이제 십자가를 똑바로 해놓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속이 너무 안 좋다. 해서 가는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인사를 또 하더라고요. 또 제 방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무슨 일이시냐고 저한테 어떤 별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사러 안 가십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거의 다 사와서 좀 내가 부족하면 나중에 언제 갈지 모르겠다 한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제가 사다 드릴까요? 그럼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못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사다 드릴까요? 했더니 새우로 된 과자 있죠. 새우로 된 과자를 한 개를 사다 달래요. 그래서 예, 별거 아니니까 저도 돈 없지만 그 정도는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애기가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다 드릴게요. 언제쯤 사다 드리면 될까요? 내려가실 때 사다 드릴래요.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가 지나서 제가 흡연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담배 그런 것도 다 이게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그거는. 그래서 이제 담배가 떨어져서 사러 내려가는데 그날도 주말이 아니어서 주말은 되게 차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날도 그냥 평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꼬마 아가씨하고 그 아줌마만 차박을 하면서 이렇게 초저녁에 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 물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느낌이 좀 쎄했죠. 제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그 과자를 새우로 된 과자,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저것 사왔어요. 이것저것 사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었죠.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슬레둘러 올라오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탁 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저한테 아저씨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리워했던 우리 제가 지켜주지 못한 그 꼬마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몸을 그렇게 했던 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저씨 저예요.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저예요. 그러니까 안 갔니? 좋은 데 가야지. 왜 아저씨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한테 아저씨 사람 좀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런데 제가 계속 걸으면서 이제 혼자 얘기를 했죠. 남들 보면 미쳤다 할 거예요. 계속 아까시 향기가 나면서 누굴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몇 마디 했는데 아저씨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아저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향기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고 그러면 이제 저 저수지가 가까워지는데 깜깜하죠. 랜턴 하나에 이렇게 의지하고 올라가는데 보통 차박을 하면 차에 그 불을 켜놓던가 아니면 배터리 연결해서 불을 켜놓거든요. 한밤중에 아주 깜깜할 때 제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날 처음 본 거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가서 애기 과자 사왔는데 이거 애기 주세요 그랬는데 그가 제가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영가였어요. 아, 귀신이었구나. 예, 영가였어요. 둘 다 예. 영가였는데 제가 보통 때였으면 영가면 바로 눈치를 챌 건데 제가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눈에 안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여자분이 고개를 딱 돌리면 저한테 하는 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쉽게 말해서 봉다리야 반말을 다 하시면서 너 매생이국 안 먹고 싶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생이라는 건 전라남도에서 해안가에서 한겨울에 나오는 음식이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제 어머니가 해줬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 깜짝 놀랐죠. 근데 저 이제 연가라는 걸 눈치를 딱 그때 챘어요. 눈치를 채면서 제가 매생이를 좋아하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이 애미도 몰라보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사람 아닌데 제가 연가를 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탁을 드려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 과자를 놓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냥 연가와 대화를 하기 싫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제가 매생이를 좋아하는 것도 제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 것도 이 여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 과자는 말했던 그 과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그 과자를 좋아하는 중에 몇 가지 안 되지만 제가 새우로 만든 그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보면 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다시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차는 굉장히 몇 년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나 보다 하고 다시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그 기도원 관계자분한테 저기 저수지 쪽에 SUV 한 대가 그렇게 되게 폐차 직전까지 가 있는 차인데 어디 보셨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게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대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경찰도 와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안 좋게 그 엄마와 딸이 그렇게 안 좋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슈도 되고 그 지역에 또 신문에도 실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이 영가가 나한테 나타났나 싶어서.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길래, 아니요, 지나오다가 좀 봤어요. 그냥 제가 영광을 본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분들 좋은데 가게 해주시고, 이제 뭐,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정말 이제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제 앞에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와. 기독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가 거꾸로 됐다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많으시고 십자가를 거꾸로 됐다는 것은 이 신에 대한 반항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 신에 대한 아주 적개심이 강한 악마들이 하는 행동인데 그게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에 드는가 보다 하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밖에가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밝아지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때쯤이었는데 갑자기 노래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여자 하나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 소리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되게 좋고, 그래서, 참, 누가 이 복음성가를 부르나 보다 하고, 전에 이제, 그 기도가 끝나서 딱 나가는데, 그 아줌마가 그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가 10m 건너편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 노래 가사 자체가 중간에 이제 오 주여 하면서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끊고 처음부터 부르고 끊고 해서 이게 나의 시험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내가 당신을 못 본 것처럼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바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예. 제 이제 숙소에 올라가려고 가는데 제 옆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 손을 질질 끌고 그리고 저를 따면서 제 귀에다 대놓고 너 들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냥 못 본 척 너 이 노래 들었잖아, 복음성가 들었잖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웠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인간의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는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인데 인간의 언어는 아닌데 얼핏 들어보면 알아먹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을 계속 저 귀에 듣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단지 거기에서 제가 기도하는 곳에서 제가 자는데 먹고 저고 하는 데까지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계속 제 귀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귀로 왔어, 왼쪽 귀로 왔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거꾸로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악마구나. 내가 물론 내가 뭐라고 신의 뜻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괴로워서 왔는데 옥화상 이게 이제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걸어가고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애기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제 손을. 네, 그러면서 애기 손을 딱 보니까 얼굴을 딱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그 아이가 아니고 아카시아 소녀 그 소녀 얼굴이더라고요. 네가 나 안 구해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나 안 구해줬잖아. 네가 안 구해주고 너만 편하려고 여기 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칙칙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내 아이들 내 애기 엄마 건드린 것보다 차라리 나의 옆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너 못 구했다. 근데 너는 그 애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 아이는 나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한 아이야. 너는 그냥 악귀일 뿐이다. 내 손 놔라. 더러운 손 치우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각이 나 있었어요. 조각이 나 있어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 내가 가슴에 품고 있던 십자가를 다시 걸어놓고, 네,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그럴 때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녔거든요. 예, 부재중 와 있으면 전화를 걸고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딱 오는데, 애기 엄마 핸드폰이 됐고요. 전화를 받았죠. 그래, 어떻게, 잘 지내? 딱 하는데, 내 엄마가 아니고, 큰애예요. 큰애가 저한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딸, 어떻게 아침 일찍 전화했어? 왜? 그러니까,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하고, 큰딸하고 저하고 서로 말하는 저기가 있어요. 애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큰딸한테 돼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뚱뚱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애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돼지,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예전에 뭐 똥강아지 그렇게 부르듯이요. 손자들을. 우리 딸한테 저는 이 돼지, 우리 돼지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이 항상 하는 말이, 아빠가 더 돼지야. 항상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저한테, 우리 돼지,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에 이렇게 연락을 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 돼지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하고, 우리 딸 철들었네. 진짜 돼지인 거 이제 인정하네. 딱 이랬더니, 나 돼지 맞잖아. 이러는 거예요. 말투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애기 엄마 소리가. 큰애 이름을 부르면서, 너 핸드폰 들고 거기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내 엄마가. 그래서, 우리 딸 맞아? 그러니까, 애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한테 가면 좋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기로는 애 엄마가, 애가, 큰애가 애 엄마 핸드폰 들고 나가가지고 베란다에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베란다가 우리 애기 엄마 집 베란다 안에서도 잠글 수 있지만 밖에서도 잠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애가 빙의가 되고 그러면 안에 집에서 난리 나면 밖에서도 잠글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밖에서 잠근 거예요. 그래서 애 엄마는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너 핸드폰 들고 뭐해? 그런데 그때 애 엄마 말로는 그랬대요. 눈이 이미 딸이 아니었대요. 한 손으로 오른손을 통하고 한 손으로는 베란다에 있는 화초를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막 땅에 뿌리더래요. 그 순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딸 이름을 불렀죠. 제가 우리 딸 아빠가 옆에 머리 쏟아서 미안한데 너 우리 딸 듣고 있는 거 알아? 빙의 되지 말고 아빠가 힘을 얻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 줄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아빠 떼서 목을 맬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 그리고 알지? 내가 목을 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네 앞에 나타날 것 같아? 옥화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가 그런 빙의 증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큰애한테도 그런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해서 그때도 이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제가 전화를 끊고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 100통화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먼저 하려다가 100통화하고 나서 하려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서로 이게 전화를 서로 했더라고요. 애 엄마도 저한테 하고 저도 애 엄마한테 하고 애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통화를 하고 나서. 밤새 어땠냐 하니까 밤새 큰애가 알타가 그 다음에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계속 안 떨어졌고 알타가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거실에서 눈 붙였는데 보니까 그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이 상하고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애 좀 잘 부탁해 내가 조금만 있다 내려갈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이걸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식당하시고 내려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여는데 그 꼬마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문 앞에 서서 다 들었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다 들었지 그러길래 대꾸도 안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현혹하고 속이고 무언가로 니들이 다 잘못된 것을 인도한다 한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있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따라갈 것 같느냐. 그리고 내 아이들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목숨을 가져가려면 벌써 가져갔겠지. 네가 옥화상에 아니면 그 악령의 하수인 된 거는 내가 안다. 하지만 내 뒤에 더 큰 신이 있어서 니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거 안다. 그러니 가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날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애 엄마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고 내가 조만간 내려가겠다 하고 내려가는데 그날 이제 그 며칠 뒤에 거기 기도원에서 이제 제가 다른 기도원으로 옮기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네. 내려가고 있었는데 만신분한테 연락이 왔죠. 만신분한테 연락이 와서 꿈자리가 너무 사나운데 기도원에 있으니까 좀 괜찮냐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하니까 어디 신부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 더 이상 무속신앙으로 우리 조상신으로 너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커버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네. 이제 만신님들까지 소개를 하게 된 거죠. 솔직하게 제가, 그래도.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분이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네가 불교라 할지언정 네 불교 자체를 무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종교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카톨릭의 어떤 엑소시스트나 이렇게 귀신들을 쫓는 분이지만 충분히 그거를 존중하신 분이니까 만나도 괜찮을 거다 해서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도 이제 어설프게 한국말을 하시고요. 이제 카톨릭 사제라는 것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카톡 대문에도 이제 올렸던 말인데 그분이 도마 안중근 의사의 신부가 계셨습니다. 이게 네. 천주교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이 안중근 의사가 또 의거를 앞두고 그분에게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이 그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악으로 악을 못 지른다고 그 자리에는 악이 남는다. 용서를 하거라. 그게 진짜 복수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용서를 하거라. 너의 부모님을 해했다 한들 너의 형제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한들 네가 그들을 피로써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악이 남는다. 그러면 너의 아이도 너의 주변인도 또 그 악의 화신들이 그 악의 기운들이 악마들이 또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네가 용서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네. 제 아버지의 바람을 피고 저희 집안에 처음에 불행의 시작이 했던 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그다음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다음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됐던 제 아버지도 저는 용서를 했어요. 외롭게 제가 컸지만 네. 아버지도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게 되더라고요. 부모다 보니까 용서를 하게 됐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이 악신을 용서하려고 했다. 이해하고 그 사람도 그 악신도 뭔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고 그 여자도 불쌍해서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집으로 돌아간다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서글펐으며 목숨을 스스로 끊었겠냐. 그 사람도 내가 그 옥화성 그 여자도 용서를 했다. 하지만 거기에 빙의된 그 악마는 나는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순수 악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는 우리가 막을 테니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나 복수심을 떨쳐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느님을 받들으라는 소리를 하진 않았었어요. 일단 마음속에 그런 복수심이나 아픔이나 그런 악의 기운을 스스로 몰아내야지, 스스로 네 자신을 먼저 용서를 하고 그 악신들을 용서를 하게 되면 너한테 성령이 깃들 것이고, 그러면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뒤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하다가 얼마 전에 제 장모님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게 됐고 지금 이제 상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어떤 스펙트럽게 어떤 귀신이라든지 어떤 무서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 이전보다는 그런 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기도원은 이곳에 또 많이 있으니까,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제가 애기들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제 자신에게 붙어있는, 쓰여있는 악의 기운들이 너무 강해서, 아이한테 영향을 줄까봐 주변인들이 만나지는 못하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주변만 맴돌고 있죠. 아이 체험학습 가면 멀리서 공원에서 아이 얼굴 쳐다보고 내가 사랑하는데 아이 손도 못 잡아 멀리서 바라보는 심정은 참 많이 슬픕니다. 그쵸.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형의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하자면, 그맘때쯤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귀족님들한테 이 말은 제가, 할까 말고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 형님이 빙의가 돼서 서울, 용산에서부터 강북까지 택시를 탈취를 했습니다. 택시를 탈취를 해서 완전히 빙의된 상태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 사고가 많이 나고 결국은 이제 강북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이 잡고 여러 차들을 추돌을 하고 이제 신고가 돼서 그 와중에 안타깝게 뱃속에 있는 임신한 분하고 그 충돌이 있어서 그 아이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뒷수습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원망도 되고. 근데 그 형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그 후로 이제 사건 처리 후에,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그때 이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빙의된 상태여서, 자책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해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 이제, 별비님이 우리 규정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별비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금전적으로 제가 합의를 못 보고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었어요. 정말 거절을 많이 했는데 저는 순수하게 돌비님과 이렇게 사연 얘기하고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비님이 먼저 선뜻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화상 그 악령 자체가 제가 돈도 못 모게 하고 완전히 코너로 몰게끔 만든다고 저주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처리하는데 너무너무 큰 돈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돌비님께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합의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처리도 완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잃으신 그분하고도 웬만하게 참 처리가 됐고요. 저도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그곳에 바쳤죠. 그리고 나서 형님이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책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형인데 내 동생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과 동생한테 피해만 줬다는 그 죄책감이 섞이다 보니까, 빙의가 되는데 막지를 못한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CC카메라에 잡혔는데 안 좋게 해하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형님 유품을 집에 자취하는 방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많이 통곡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먹으라고 많이 울고,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친구, 그다음에 돌빈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당장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외면한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힘들 때 돌아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분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고 그렇게 돼서 현재 오늘까지 제가 왔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 시들무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 얘기 뭐 현실 공포도 있고 재밌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웃긴 귀신도 있고 재밌는 귀신도 있고 정말 살벌한 귀신도 많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마음가짐, 마음 공부 수양 많이 하고 당분간은 아마 내년까지는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좋은 얘기, 좋은 마음,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게 제 원래 본 직업이 심리 상담을 하던 사람이라서 심리 치료를 하던 사람이라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가가 영혼이 뺏겨서 그런 악한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나 아니면 다른 영혼한테 먹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하고 함께 떠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웃고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힘들지 않다면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잃었고요. 친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잃고 궁지에 몰렸지만 그래도 저는 버팁니다. 살아야 되고 내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저만큼 힘들지 않다면 견뎌보십시오. 여러분 참아보시고 살다 보면 옵니다. 좋은 날이 오고요. 저는 날마다 오늘 눈을 뜨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비록 그 영가들의 조절을 받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 제가 봉다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작으면 작을 수 있고 크면 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너무 긴박했었잖아요, 봉다리님. 예, 제가 우리 기종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자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남 안 좋게 되는 걸 전 그 꼬라지를 못 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심리상담을 이 직업을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도 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도 되게 넓었고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몇 억이라는 돈을 책임져야 딱 했을 때 정말 친했던 사람은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마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도와주고 의외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다. 그리고 돌비님한테 정말 죄송한 게 그때 돌비님한테 도움을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비님한테 마음에 빚이 생기게 되다 보면 제가 시들무를 하게 되면 마음에 빚이 생기면 제가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돌비님이 그거는 지금까지 저를 시들무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정말 많이 울어서 제가 이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돈을 도움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했을 때 이게 그 궁지에 몰린 사람한테는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물론 큰 돈이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를 몇 천만 원이라고 말은 못 드렸는데 그때 돌비님이 제 얼굴 한번 보지 않았었어요. 이 대화만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돌비님이 그렇게 먼저 선뜻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제가 손을 처음에 못 잡았습니다. 미안해서요. 그때 제가 그 4월 달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비참했고 힘들었고 도와줄 사람 없었고 의지할 사람 없는 상태에서 몇 분이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비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한테 제가 언젠가는 자랑을 해야지 이렇게 어린애 같은 마음을 이렇게 오늘 전합니다. 제가 항상 오늘에서야 정말 귀족님들 앞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예. 근데 우리 귀족님들 힘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신 분도 계실 텐데 살다 보면은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8, 90%거든요. 내 남들한테 상처를 받든 가족한테 상처를 받든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한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모든 가족을 잃고 딱 이제 3명이 남았지만 그래도 저같이 살아가니까 우리 귀족님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요즘 경기 너무 힘들고 안 좋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새끼 먹을 곳이 있고 놓을 곳이 있다면 그걸로라도 만족하시고 좋은 날 기다리시고 열심히 사시면 분명히 좋은 날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말연시 다가오는데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 주변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내 가족들이죠. 평소에 내가 말 못했던 그다음에 저처럼 다 떠나보내고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어쩌고서 말 못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한 번씩 더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고 그러면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도 그 용기 받아서 열심히 그 나쁜 악령들하고 싸워나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기독교로 갔다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건데 저한테는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든 간에 저한테는 지푸라기라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서 제 마음을 터놓고 의지를 하고 싸워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속신앙을 다 허구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많으신 분들도 저한테 많이 지금도 연락을 해주세요. 괜찮냐? 신부님하고 얘기 잘 하셨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엄청 많습니다. 정말 한 5년은 매주 참석해도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많은 용기 좀 주시고요. 우리 귀족님도 많이 용기 얻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얘기가 길었어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악과 싸워서 이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돌배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귀족님도 건강하십시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봉다리님께서 그때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많이 무너지실 뻔했어요. 그때 저랑 통화를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그때 많이 무너지실 뻔했죠. 하지만 아버지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한 집안의 또 가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무너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저도 최대한 응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쭉쭉 지금 해결해 나가고 계신 봉다리님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말을 하지 못한 점은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좀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 무서운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이야기가 있는 거고 아닌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